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시장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공부는 또 어떻게, 어떤 것을 해나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FOMC 앞둔 2025년 12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제목으로는 AI 버블경과 금리,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리셋의 신호들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AI란 단어, 그 다음 금리라는 단어, 그 다음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는 2024년도 말부터 계속해서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더 다른 이슈가 있긴 했지만,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키워드들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2025년 12월 시장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인데요. 이 어떻게, 무엇으로 때문에 흔들렸냐?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FOMC 앞 관망인 상태고, 그 다음 금리 리스크,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여기에 새로운 단어가 있나?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고, 그다음 FOMC 계속 있었죠. 발표를 계속 했죠. 그다음 금리가 떨어지냐 오르냐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개인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 왔고, 그렇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 그다음 이제 개인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기관들도 이 판단하는 게 자꾸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12월 초 시장은 멈춰선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부라고 하면은 미국 은행들도 있을 거고, 연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관들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AI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숨고르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P 500은 0.35% 하락했고, 나스닥은 약세 상태고, 다우지수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뭐, 근데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12월 8일 현지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약 0.35% 내외로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상승에 대한 피로감, 뭐 AI로 인한 피로감, 그 다음에 FOMC 경계감이 투자 심리를, 역시나 심리를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 일부만 버티고 나머지는 조용히 미끄러지는 시장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격렬한 하락보다 조용한 관조의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장도 조용한 관조의 상태니 우리 개개인들도 시장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관조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로 금리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입니다. 자, 금리는 시장을 흔드는 오래된 변수죠. 그냥 변수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주식시장, 그 다음에 전체 세계 증시 시장을 흔들어 왔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커다란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10년물 국채 금리는 4.168%,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불안한 상태고요.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주식 밸류에이션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도 2026년 금리 인하를 두고 의견이 분열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심리는 이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역시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다시 핵심 변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높은 금리가 기술주의 미래 현금 흐름에
가치를 크게 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 기술주들, 기술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써야 될 돈들이 이만큼 필요한데 그 높은 금리로 인해서 현금이 잘 돌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들,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는 어떤 레버리지를 쓰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것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 가치가 깎인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미래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투자해야 될 것도 깎이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의 유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리가 다시 한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I 주도 상승의 피로감인데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 다음에 가치주 헬스케어의 재부상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AI 원천 기술 기업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원천 기술이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다음에 뭐 물론 상장을 하진 않았지만 오픈 AI도 있겠죠. 그 다음 구글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이 과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이런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닝스타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은 공정 가치 대비 약 3% 할인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인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금은 헬스케어나 중소형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 가치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리셋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기관들이 또 다른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BIS의 버블 경고, 그다음 골드만삭스나 골드, 그다음에 AI 기술주에 대한 과열,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급증,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BIS는 2025년 미국 증시와 금 시장의 버블 징후를 감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금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상대적으로 금이라는 특성상 변동성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자, S&P 500은 플러스 17%, 그 다음에 나스닥은 22% 플러스, 금 가격은 1979년 이후에 최고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유입되고 낙관적 언론 분위기, 그 다음에 AI 테마에 집중되는 것,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과열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블은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시야를 왜곡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왜곡된 시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폭발을 우리가 제때 피해야 될 수 있을 텐데 또는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을 텐데 이 왜곡된 시야로 인해서 이 폭발을 피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더욱 해야겠죠. 왜곡된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죠. 자, 연기금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는데요. 자, AI 편중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영국의 연기금 익스포저를 조정했다라고 하고요. 구조적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대형 연기금이 연기금 다수가 미국 기술주 비중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유는 훨씬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퇴직자 포트폴리오가 단일 테마에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합니다. 자, 큰 손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시장의 방향 전환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물론 지금 테마 이상의 지금 생산성이나 그런 지금 세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에 어떻게 보면 편중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특정 종목에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물론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큰 손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아,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대형주에서 또 다른 어떤 대형주로 간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로 이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이벤트 캘린더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FOMC는 12월 9일, 10일, 자, 금리가 정점 또는 인하 시기, 그리고 파월 발언에 대해서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AI 클라우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테마의 지속성과 둔화 판단 핵심,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순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임금과 고용 둔화 여부로 인해서 금리 방향 결정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조정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장과 가치관, 리밸런싱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키워드부터 볼게요. 전환, 리셋, 순환, 정리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은 과열된 기대가 정리되고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전환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함께 생각해 볼 게 AI 버블 우려, 그 다음에 금리의 새 국면. 자, 근데 여기에서 버블이라고 하면은 이 버블이 터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버블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서 개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현금은 무조건 20% 이상 뭐 보유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될지, 나는 현금을 얼마나 보유할지, 그런 대응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이동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은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리셋이 되겠죠. 자,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리셋이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바뀐다라거나 또는 펀더멘탈이 바뀌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던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지 또는 밸류에이션이 과평가가 됐는지, 너무 고평가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해야 될 시기다. 우리가 월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월말 맞아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과거보다 오히려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PER도 하락을 했고, 오히려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밸류에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더 저는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호가 지금은 판단의 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순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기업의 상태를 판단을 해보자. 그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기회를 잡기 위해 멈춰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관망이 필요하고 리스크. 자, 기업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내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구조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한 베팅보다 방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기술주는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의 핵심 축이긴 합니다. S&P 500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이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조정이나 리셋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하겠고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던질 때와 잡을 때,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를 나누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 그 다음에 구조 변화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주와
헬스케어,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강한 기업들을 다시 레이더에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과연 이 가치주, 이 헬스케어 또는 이 현금 흐름이 강한 기업들이 정말 현금 흐름이 강한지, 정말 가치주로서 괜찮은지, 그 다음에 이 헬스케어, 특히나 이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 왔고 지금도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딩 메시지 들어보면은, 자, 엔딩 메시지와 투자 명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 채 할 때, 자, 모른 채 할 때, 내가 팔란티어를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최대한 데이터와 심리, 그 다음에 시장,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잘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면서 제대로 보는 거죠. 그냥 모른 채 난 무조건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함께 신경 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명언을 보도록 할게요. 자,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 are doing. 자,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 채 할 때 리스크가 찾아온다. not knowing. 우리가 모른 채 할 때. 그래서 내가 진짜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또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업 또는 산업군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 알긴 알지만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하진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한테 좀 솔직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인포스탁 데일리와 아시아타임즈,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경제 등 다양한 참고 기사를 참고해서 오늘의 내용을 조금,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자, 미국 증시와 뉴욕 증시, 그 다음에 골드버블, 여러 가지, 그 다음 고용과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FOMC 앞둔 2025년 12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AI 버블 경고, 금리 밸류에이션 이런 리셋 신호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니 버핏 랩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미니 버핏처럼 워렌 버핏처럼 한번 공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완벽하긴 따라할 수 없겠지만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철학 중에 나한테 적합한 철학들을 적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철학을 적용하면 되냐? 바로 이 부분, 이 명언 한 줄만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모른 채 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